물리의 마지막, 역학 물리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운동과 충돌이라는 내용이에요. 가지고 있는 책에서 88페이지 피시면 오늘 해야 되는 게 운동과 충돌인데, 자, 그거 하기 전에 우리 뉴턴이라고 하는 위대한 물리학자가요, 모든 물체 운동의 규칙성을 설명한 게 뉴턴의 운동 법칙. 들어본 적 있어? 아니에요. 자, 그럼 지금 들은 거야.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물체가 운동할 때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 그 운동할 때 나타나는 규칙성을 설명한 게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자, 뉴턴의 운동 법칙은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법칙을 제1법칙이라고 하셔도 되고, 얘 이름 있어요. 관성법칙이라고도 해요.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서 제2법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바로 가속도 법칙.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서 마지막 제3법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이게 작용, 반작용 법칙. 자, 그래서 뉴턴의 운동법칙은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내용이 바로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서 첫 번째 법칙, 관성법칙이라는 걸 설명할게요. 됐어? 자,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 관성이 뭐야? 돌아오려고 하는. 정지에 따라해서 정지해 있으면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오유, 천재인데요. 관성은요, 안 변하려는 고집이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고집을 우린 물리에서 관성이라고 해요. 되겠어? 그러니 어떤 고집이 있는데요? 라고 하면 모든 물체는 안 변하려는 고집이 있어. 됐어? 자, 그래서 처음에 물체의 운동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정지되어 있어. 물체가 맨 처음에 정지되어 있으면 이 물체는요,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가려고 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안 변하려고 그러거든요. 난 그대로 이대로 있을 거야. 이 상태예요. 그러니 모든 물체는 처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고집이 생겨요. 그 고집을 우리가 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의 상태와 나중 상태를 똑같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 처음에 정지되어 있었던 아이는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고집이 생깁니다. 이 고집을 나는 뭐라 그러냐면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는 고집, 정지관성이야. 이렇게 얘기해. 정지관성.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고집을 정지관성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의 정지관성의 크기는 다 똑같을까? 아니요. 자, 여기 얼음판에요, 우리 수연이가 앉아 있어요. 예. 네, 100kg짜리 수연이가 앉아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얼음판에 제가 앉아 있어요. 저는 30kg입니다. 30kg. 예. 뒤져! 예. 받아들여! 30kg짜리 선생님이 있어요. 죽여버린다. 자, 그랬을 때요, 이 사람 수연이하고 선생님의 고집을 깨트리려면 뭘 줘야 돼? 싸우고. 뭘 줘야 돼? 힘. 힘을 줘야죠. 그래서 자, 수연이하고 선생님이 움직일 때까지 뒤에서 미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힘이라는 건 고집을 깨트리는 능력이거든요. 되겠어? 그래서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가벼우니까 조금만 힘을 줘도 흉가. 얼음이 꽉. 자, 그래서 선생님은 10N의 힘으로 뒤에서 밀면 선생님은 거의 로켓처럼 발사돼서 가. 흉가. 그럼 나의 고집은 센 편이야, 약한 편이야? 약한 편이야. 근데 우리 수연이는요, 10N의 힘으로 밀었는데 꿀쩍도 안 해. 저 새끼는 고집이 더럽게 세. 그죠? 20N의 힘으로 밀었는데도 안 가. 저 개놈 새끼. 맞아?
이 그대로 유지하려는 이 고집인 관성은요. 누가 더 큰 거야? 저요. 그쵸. 수연이가 열나 큰 겁니다. 됐어? 그러니까 관성은 뭐의 크기에 비례합니까? 질량. 질량입니다. 멋집니다. 됐어? 그래서 이러한 관성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해서요. 무거운 애들, 질량이 큰 애들은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선생님처럼 깃털처럼 가벼운 사람들은 쉽게 변합니다. 너네 얼굴 표정 관리 안 해? 이런 거야. 되겠어? 이런 거야. 자, 그래서 정지한 애들은 계속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고집이 있다. 됐지? 자, 우리 정지관성을 실험해볼까요? 자, 라고 하면 이렇게 가벼운 애들은 정지관성이 별로 없으니까 됐어. 내가 힘을 주면 잘 끌려와요. 그죠? 네. 근데 얘보다 훨씬 무거운 이 마우스는요. 정지관성이 얘보다는 뭐 할까? 크겠죠? 되겠어? 안 보이면 살짝 쓰면 되는데 선생님이 그래서요. 얘한테 힘을 줘도요. 얘는 그대로 있으려는 정지관성 때문에요. 잘 끌려올까 안 올까? 안 와요. 그래서 보이세요? 얘는 그대로 있어요. 이 종이만 힘을 받아서 종이만 움직이는 거죠. 되겠어? 우리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떤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 식탁 위에 식탁보를 딱 빼는데 그 위에 음식들이 가만히 있죠. 네, 그게 바로 음식의 무슨 관성? 정지관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되겠냐? 이런 것들. 그래서 물체는 처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잘 변하지 않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이겁니다. 그 중에서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정지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움직이고 있거든요. 저는 운동하고 있어요. 오른쪽 방향으로 이에 빠르기로 저 가고 있는 저는 수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도 관성이니? 있어요. 그래서 물체는 움직이던 멈춰있던 관성은 다 있습니다. 안 변하려는 고집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이에 빠르기로 가고 있는 이 수레는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계속 뭐 하고 싶어? 시간이 지나도 계속 오른쪽 방향으로 이에 빠르기로 계속 가고 싶어요. 무슨 운동? 말해. 말해. 등속. 직선 운동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번 움직이는 아이는요. 가다가 멈추려고 안 해요. 그 방향 그 빠르기로 계속 가려는 계속 운동하려는 뭐가 있다? 운동 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달리는 자동차가 쉽게 멈춘다 안 멈춘다? 안 멈추니까 브레이크 밟아도 삑 하고 밀려나가다가 사고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요. 자동차가 가벼울수록 더 많이 밀려나갈까? 무거울수록 더 많이 밀려나갈까? 가벼울수록. 자, 가벼운 애가 멈추기 어렵니? 무거운 애가 멈추기 어렵니? 무거워네요. 무거운 애가 관성이 크니까 멈추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똑같은 빠르기로 가더라도요. 그래서 자, 자전거는 브레이크 밟으면 빵 하고 쓰는데 엄청나게 무거운 트럭은 멈추지 않고 밀려갑니다. 되겠어? 그래서 멈춰있던 운동하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뭐하다고요? 크다고요. 그래서 무거운 트럭 같은 거 잘 멈출 수 없어. 운동 관성 연락컷. 모든 관성은 질량에 의해 결정되는 거야. 근데요. 똑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있다고 치죠. 속력이 10으로 갈 때와 속력을 100으로 갈 때 그래서 얘네들의 관성의 크기는 같을까 다를까? 몰라요. 다르겠죠. 누가 더 클까요? 100이요. 네, 속력이 빠를수록 더 멈추기 어려우니까 브레이크를 밟아도 얘는 많이 밀려나가고 얘는 금방 멈춰요. 이런 겁니다.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물체가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관성은 질량에도 영향을 받지만 속력에도 영향을 받아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가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운동 관성의 크기는 됐어? 운동 관성의 크기는 질량과 속력의 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운동량이라고 불러요. 운동 관성의 크기를 운동량이라고 부른다. 이해돼? 정지 관성의 크기는 뭐고요? 질량. 됐어? 운동 관성의 크기는 뭐라고요? 운동량.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운동관성의 크기인 운동량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운동량은 그 물체의 질량에다가 뭐를 곱한다고요? 속도를 곱해요. 되겠어? 속도를 곱한 게 바로 운동량이라는 건데요. 되겠어? 우리는 질량은 물리에서 m이라고 써요. 속도는 벨로시티의 약자 v라고 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이랑 같은데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선생님, 속력하고 속도는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절대 다른 말. 뭐가 다른데요? 속력은 빠르기만 있고 속도는 빠르기와 뭘 가지고 있다? 방향. 그러니 얘 속력이 얼마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2m/초요. 속도는 얼마야? 오른쪽으로 2m/초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라는 건 방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2kg짜리 물체가요.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요. 그럼 운동량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물리는요.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 뿐만 아니라 방향은 방향끼리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방향이 몇 개 있니? 하나요. 그러니까 운동량 방향이 어딥니까? 오른쪽 방향입니다. 오른쪽 방향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만큼이요? 불러. 4. 단위도 계산해야죠. 킬로그램 미터 퍼 초. 이게 운동량 단위입니다. 그냥 이거 씁니다. 안 바꿉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여기 보실래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캐치볼 하죠? 공을 던져서 벽에 부딪혀서 공이 튀어나옵니다. 그거 그리는 거예요. 자, 여기 벽에 있어요. 2kg짜리 공을요. 여러분들이 오른쪽 방향으로요. 2의 빠르기로 던집니다. 그러면 얘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죠? 자, 빨리 얘기하세요. 처음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방향도 얘기해야 돼요. 오른쪽. 네, 운동량은 방향을 갖습니다. 자, 오른쪽 방향으로 4kg 미터 퍼 초에 운동량을 갖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 예. 맞아. 근데 얘가 벽에 부딪혀서 튕겨 나옵니다. 자, 튕겨 나왔으니까 어느 쪽 방향으로 갑니까? 왼쪽. 왼쪽 방향으로요. 이 새끼가 2의 빠르기로 온다고 치자. 그러면 부딪힌 후에 운동량은 얼마니? 왼쪽 방향으로 4kg 미터 퍼 초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운동량이 변했니? 변했어, 이 새끼야. 뭐가 바뀌었을까? 방향. 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부딪히는 순간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겼습니다. 물리에서 변화량은 델타라고 써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얘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니?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때 변화량은요. 무조건 나중에서 처음 값을 빼는 겁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지 않습니다. 변화량은 무조건 나중에서 처음을 빼야 됩니다. 그럼 얘는 나중 운동량이 얼마예요? 왼쪽 방향으로 얼마? 4. 단위는 뺄게요. 자, 처음은요. 5. 오른쪽 방향으로 4죠. 이거 빼라 그러는 거죠? 되겠어? 자, 근데 문제는요. 방향을 선생님 다 반대 방향을 어떻게 계산해요? 라고 하면 물리에서는 서로 반대 방향을 계산할 때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뭐? 마이너스로 놓고 계산합니다. 그럼 뭘 플러스로 넣어요? 네 꼴리는 대로 놓으면 돼. 됐어? 네가 원하는 대로 놓으면 돼. 그러면 저는 처음 운동 방향을 플러스, 나중 운동 방향을 마이너스로 놓을게요.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왼쪽을 마이너스, 오른쪽을 플러스. 되겠어? 네. 그러니 얘는 마이너스 4에서 되겠어? 플러스 4를 뭐 한다고요? 뺀다고요. 이해돼? 그러면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니? 마이너스 8이라고요. 됐어? 자, 마이너스 8인데 마이너스가 무슨 방향이었지? 무슨 방향을 우리가 마이너스로 하지? 왼쪽이요. 그러니까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어느 쪽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얼마? 8만큼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물리에서는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크다와 작다의 의미를 안 갖습니다. 그거 수학에서 가지고 놀 때 쓰는 겁니다. 물리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뭘 놓는 거라? 방향이요.
알겠어? 그중 서로 반대 방향을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로 놓은 거야. 알겠어? 그렇게 놓고 계산하면 돼. 맞죠? 이해되는 거야? 그 중에서 나는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로 놨고요. 오른쪽 방향은 플러스로 놓고 계산을 합니다. 마이너스 4 빼기 플러스 4. 그래서 변화량이 마이너스 8인데 답을 마이너스 8로 쓰면 뒤지죠. 왜? 네가 마이너스를 뭘로 놨는지 학교 선생님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답을 쓸 때 마이너스 8이 아니고 뭐라고 써야 돼? 왼쪽 방향으로 운동량이 8만큼 변했어요. 이렇게 써야 돼. 알아? 예. 되겠어? 네. 이따가 이상한 짓 하면 다 맞는다. 아니요.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벽이랑 부딪히니까 운동량이 변하는구나. 왜 변했을까? 부딪혔는데 왜 변했을까? 튕겨서. 왜 튕겼을까? 관성 때문에. 왜 튕겼을까? 부딪혀서. 왜 부딪히면 튕길까? 탄성? 근원을 얘기하세요. 왜 여기에 부딪히면 튕깁니까? 탄성. 부딪히는 순간이요. 벽이 공한테 힘을 줍니다. 되겠습니까? 그 힘을 받아서 튕겨 나오는 거죠. 얘가 만약에 힘을 안 주면 공이 튕겨 나올 수 있니 없니? 없어. 그래서 이렇게 벽면에 공이 부딪힐 때 튕겨 나오는 건 얘가 벽으로부터 힘을 받았기 때문이죠.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러한 운동량이 변하는 이유는 벽으로부터 힘 받아서 그래. 그래서 운동량이 변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머리 좋은 척 하세요. 운동량이 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벽에 부딪히니까 물체에 운동량에 뭐가 생기니? 변화량이 생기죠. 너무 길어. 운동량의 변화량 너무 길어. 이걸 세 글자로 줄이자. 운동량. 지랄. 운변. 이걸 충격량이라고 부르자. 운동량의 변화량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충격량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면 선생님 충격량 구하라 그러면 뭐 구하면 돼요? 운동량의 변화량. 되겠어? 그래서 충격량 구하세요.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운동량의 변화량은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건데 그게 바로 충격량입니다. 우리 충격량을 I라고 써요. 물리에서는 기호도 많죠. 왜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똑같은 기호를 쓰려고 그래요. 자, 충격량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럼 얘는 충격량이 얼마야? 불러. 왼쪽으로 8. 왼쪽 방향으로 얼마라고요? 8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충격량이 왼쪽 방향으로 8인데 문제는 그럼 그냥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지 굳이 충격량이라고 왜 할까? 그건 얘 운동을 변화시킨 건 벽으로부터 받은 뭐야? 힘 때문이야. 그래서 왜 변했는지 원인을 설명하는 게 충격량이거든요. 자, 변하는 이유는 물체가 충돌할 때 뭘 받아서야? 힘 받아서야. 맞아? 네. 자, 근데 꼬맹아 봐봐.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받아도 힘을 잠깐 받았어. 이만큼밖에. 되겠어? 근데 똑같은 크기의 힘을 오랫동안 받았어. 이만큼밖에. 똑같이 10N의 힘을 주더라도요. 어떤 물체한테 10N의 힘을 잠깐 줄 때 물체는 요만큼만 움직여요. 근데 10N의 힘을 많이 주면 물체가 여기까지 옵니다. 변화량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은요, 부딪히는 순간 얼마만큼 힘 받았냐 에다가 그 힘을 받은 시간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시간 단위는 초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되겠어?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어떻게 계산한다고? FT 아일랜드. 그래서 아일랜드 이름이죠. 검색해보세요. FT 아일랜드. 이용기 이름입니다. 이용기 팀.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FT 아일랜드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벽에 부딪혔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이 왼쪽 방향으로 8인데 저요. 알았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이 왼쪽 방향으로 8이죠. 아이씨. 그랬을 때요. 벽에 부딪혀서 떨어진
떨어질 때까지요. 얼마의 힘을 받았는지는 못 쟀는데 그래서 부딪혀서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은 쟀어요. 2초. 자, 얼마 걸렸냐면 얼마 걸렸냐면요. 0.1초 걸렸대요. 그럼 벽으로부터 힘을 얼마 받았게? 80. 자, 뉴턴. 80 받았죠. 근데 꼬매가 어느 쪽 방향으로? 왼쪽. 마이너스 80. 왼쪽 방향으로 얼마의 힘을 받았다는 거야? 80뉴턴의 힘을 받았다는 거야. 이게 부딪히는 순간 공이 와서 쾅 하고 부딪히는 순간 벽이 왼쪽으로 밀었구나. 80뉴턴의 힘으로 밀었구나. 이거 알 수 있어. 신기하죠? 아니야. 잘못 보였어. 부딪혀서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이 0.1초가 아니고요. 1초 걸렸어. 그렇다면 얘는 얼마의 힘을 받은 걸까요? 빨리 계산. 그렇죠. 왼쪽 방향으로 얼마? 8뉴턴의 힘을 받은 거구나. 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근데 뭐라고? 똑같이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이 왼쪽으로 8인데 충돌 시간이 짧은 0.1초를 충돌 시간으로 할 때 힘이 80 필요해. 근데 충돌하는 시간이 1초로 10배 길어졌더니 힘의 크기는 80이 얼마로? 8로. 8만 있으면 되니까 힘의 크기는 10분의 1로 작은 힘을 주면 되겠지. 네. 그럼 너네가 과학자라면 이걸 가지고 뭘 활용할 때 쓰면 되겠니? 안 할래요. 교통사고 났을 때요.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가 나요. 자, 이렇게 자동차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됐죠? 여기에서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살아서 나와야 됩니다. 자동차가 됐어. 네. 10에 빠르기로 가다가 자, 쿵 하고 충돌해서 멈췄어요. 자, 그랬을 때 얘는 5km짜리 자동차라고 치자. 숫자 크면 9,000이니까.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이 얼마였냐? 50. 근데 가다가 멈췄어. 얼마? 0. 0.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 50. 마이너스 50. 새끼들아. 아하. 나중에서 처음을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부딪힐 때 왼쪽 방향으로 됐어. 50만큼의 힘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코피 나는 거야? 네. 밤새 공부하잖아. 동생은 좀. 밤 좀 새라. 저는 세요. 너 이거 그대로 여기 녹화됐어. 엄마한테 보낼 거야. 알고 있어요. 학부모 상담 주간이야. 뭐 이미 지금 가져온 거. 자, 꼬맹이 잠깐만 기다릴게요. 어떻게 꼬맹이가 코피가 나냐? 안쓰럽게. 너 뭐하니? 친구가 코피 나면은 휴지 갖다 닦아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휴지가 없어요. 코도 호해주고. 냄새 나요. 우리 민찬이 맨 처음에 봤을 때 공부도 안 하고 되게 날라린 줄 알았더니 야, 가방을 왜 버리는 건데? 제일 뻔데요. 아, 너 거야? 밖에 내놨어. 누가 가져갔어? 그걸 왜 버리는데? 볼 데가 없었어요. 야, 선생님은 남자 화장실 못 가. 네가 가서 상황을 빨리 보고 속에 휴지를 잘 닦아줘. 그 시간 좀 끌고 선생님이 남자면 성큼성큼 들어가서 코 속에 휴지를 올리겠지만 여자잖아. 네. 그럼 이제 원하고 아까워? 네? 괜찮아?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서 꼭
만약에 자동차가 갈 때요. 처음에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이 얼마냐면 오른쪽 방향으로 50이에요. 근데 가다가 교통사고가 팡 하고 나서 멈췄어요. 그러면 멈춘 후에 나중에 운동량은 얼마냐면 0이란 말이죠. 그러면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라고요? 말해. 마이너스 50. 그쵸. 이걸 플러스로 놓으면 나중에서 처음을 빼니까 마이너스 50. 다시 말하면 뭡니까? 왼쪽 방향. 왼쪽 방향으로 얼마? 50의 충격량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충격량의 크기가 50이라는 거 알았어. 근데 충격량 어떻게 구한다고? FT. 근데요, 이 자동차가 쾅 하고 바꿔서 멈출 때 됐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앞에 있는 그래서 네 여기에 있는 핸들이랑 부딪힙니다. 그랬을 때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만약에 자동차가 쾅 하고 충돌할 때요 여기에서 에어백이 안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핸들에 쿵 하고 부딪혀서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이 정말 순식간입니다. 0.1초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순간 얼마의 힘을 핸들로부터 받습니까? 얼마입니까? 500입니다. 500. 어느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근데 우리 뼈다귀는요. 됐어? 400N의 힘만 받으면 쪼각쪼각 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뼈는 뭐였을까요? 사라졌어요. 살아났어요. 쪼각 났습니다. 근데 우리 뼈는요. 쪼각 날 때요. 닭뼈와 똑같이 뾰족하게 쪼각이 납니다. 아세요? 그러면 그 뾰족하게 부러진 뼈다귀가 장기를 뭐합니까? 찔러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피가 나오겠죠? 네. 자, 그랬을 때 피 출혈량이 20이 넘으면 사람은 무조건 뭐합니까? 죽어요. 그래서 과다출혈로 죽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충돌을 할 때 에어백이 터지면 어떻게 되냐면 에어백이 터지면 내가 쿵 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고 에어백을 하고 물고 됐어? 다시 튕겨 나오고 다시 부딪히고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길어요. 그래서 한 번 부딪히는 게 아니고요. 부딪혀서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초라고 치자. 이 사람은 에어백으로부터 받은 힘이 얼마니? 50. 네. 왼쪽 방향으로 50이니까 나의 뼈는 부러질까 안 부러질까? 안 부러지죠. 400을 안 넘었으니까.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멀쩡한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 안에 안전장치가 뭡니까? 에어백입니다. 되겠어? 에어백. 됐니? 이 에어백이요. 왜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안전장치는 충돌할 때 뭘? 시간을 뭐하게 합니까? 길게 해서 사람이 받는 힘의 크기를 뭐하는 겁니까?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돌할 때는 접촉 시간을 길게 해야 되니 짧게 해야 되니? 길게 하는 게 기술입니다. 되겠어? 네. 자, 그러면 이 멋진 충격량은요. 힘에다가 접촉 시간을 곱한 거야?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자. 내가 얘기했죠. 이거를 세로축에 놓고 이거를 가로축에 놓으면 충격량이 어디에 있겠니? 충격량이 왼쪽. 자, 그래프의 세로에는 충돌할 때 받은 힘을 집어넣고요. 세로축에는 충돌할 때 걸리는 시간을 집어넣는다면 충격량의 라인은 어디 들어있겠니? 정신 차려야죠. 가로 곱하기 세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면적. 그래서 그 그래프 면적 속에 충격량이라는 게 숨어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자,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충돌 시간이 0.1초 동안에 500N의 힘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충격량이 얼마니? 50. 네, 이 밑에 있는 면적 얼마입니까? 50N초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충격량이야. 이해돼? 하겠어?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바로 충격량이라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다. 이해해? 근데 이 그림은 거짓말이에요. 이 그림은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물체가 부딪혀서 멈출 때까지 힘이 이렇게 일정하게 작용할까? 아니요. 아닙니다. 실제로는요. 내가 부딪혀서 멈추는 0.1초라는 시간 동안에
힘의 크기는 처음에 접촉해서 멈출 때까지요. 힘이 왕 커졌다가 줄어듭니다. 이런 그래프가 원래 그래프예요. 되겠어? 힘의 크기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자, 근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던 면적은 뭘 나타낸다? 충격량. 충격량입니다. 왜? 가로가 시간이고요. 세로가 힘이니까. 그래서 이 면적이 충격량이에요. 근데 꼬맹아, 자 만약에 시간을 0.1초가 아니고 1초로 10배 길게 할 거야. 그러면은 그래도 이 안에 면적인 충격량의 크기는 달라지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면적은 똑같은데 시간을 10배 잡아당겨. 그럼 어떻게 될까? 높이가 어떻게 될까? 줄어들어. 점점 줄어들어서 이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시간이 길수록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가 뭐 해야 된다고? 작아진다고요.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시간이 길어질수록 받는 힘의 크기는 뭐 한다고요? 줄어든다고요. 됐죠? 자, 그래도 이 밑에 있는 면적은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이해되지? 그래서 접촉 시간을 길게 하는 게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가다가 멋진 남자 주인공이 잘생겼죠. 그래서 그 아이가 달리는 자동차에서 뛰어내릴 때 어떻게 뛰어내리는 줄 아세요? 불러서. 그렇죠. 뛰어내리는데 그냥 이렇게 나오는 아이는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그 새끼는 죽었으니까. 그래서 달리는 자동차에서 뛰어내릴 때 내리면서 뭐 해야 되니? 굴러야 됩니다. 왜? 굴러서 멈출 때까지 시간을 길게 해야 그래서 시간을 길게 해야 받는 힘이 뭐해지니까? 작아지니까. 되겠어? 그러면 되네요. 여기 올라가서 뛰어내릴 때요. 어떤 애는 멀쩡한데 어떤 애는 다리에 기부스를 합니다. 머리가 더럽게 나쁜 새끼들은 기부스를 하죠. 어떻게 뛰어내릴까요? 우리 여기서 뛰어내릴 때 무릎을 굽히면서 피면서 뛰어내려야지. 이거 부딪혀서 굽혔다가 필 때까지 시간을 길게 해야 나한테 주는 힘의 크기를 뭐 할 수 있어? 줄일 수 있는데 뛰어내릴 때 머리 나쁜 새끼가 이렇게 뛰어내리면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이 열나 보여져? 짧아져요. 그러니까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다니는 거야.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알겠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힘이 줄어들어서 멀쩡하구나. 그러니 내가 과학의 날 행사할 때 아가들아 과학의 날 행사할 때요. 여기에 이렇게 달걀이 있어요. 날달걀 2개를 떨어뜨려서요. 자, 안 깨지게 하는 팀이 우승합니다. 그래서 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날달걀이 2kg짜리 날달걀을 떨어뜨릴 거예요. 겁내 무거워. 아니거든. 너보다 가볍거든. 가져와. 자, 2kg짜리 날달걀을 떨어뜨릴 겁니다. 이 높이가 얼마냐면 19.6m입니다. 자유낙하할 겁니다. 몇 초 걸릴까요? 2초 걸립니다. 이제 뭐 배운 티가 나네요. 자, 그러면 2초 만에 떨어지는데 그럼 2초 지나서 여기 닿을랑말랑 할 때 속도 얼마? 0 지랄. 같은 20 2초 동안 자유낙하했어. 속력 얼마니? 19.5. 그러니 여기에 있던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속력이 19.6으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됐어. 이때 A는 머리 더럽게 나쁜 새끼. 그냥 시멘트에 떨어뜨리는 거야. 결론은 자명합니다. 그죠? 네. 얘는 깨지죠. 근데 이 B팀은요.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라텍스 100만 원짜리 방석 깔았어요. 와. 그게 얼마길래 100만 원? 깨졌까? 안 깨졌게? 안 깨졌어요. 멀쩡하죠. 전이만 한 거 아니에요? 9만 원은 끝이야. 똑똑하니까 100만 원짜리 라텍스 방석을 생각했겠지. 근데 그 멍청한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한테 그냥 비싼 다른 거 거 10만 해가지고 원이네. 그냥 물 한 대야 뜨는 거 아, 더럽게 말 많아. 씨. 자, 그래서 얘는 안 깨졌어. 그럼 둘의 차이가 뭐예요? 얘는
깨졌고 안 깨졌고 결과가 차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나는 힘을 얘네들이요. 받는 힘의 크기 같아 달라? 가요. 달라요. 자, 떨어지기 직전에 지구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 같아 달라? 달라요. 19.6N 받잖아요. 19.6N이라는 중력 받잖아요. 자, 그리고 낙하는데 걸린 시간 둘 다 몇 초입니까? 2초고요. 바닥에 닿기 직전 속력이 얼마입니까? 10.6. 다 똑같습니다. 자, 근데 얘는 깨졌고 얘는 안 깨졌어.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접촉해서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요. A는 0.1초 걸렸어. 빵! 됐어. B는 얼마 걸렸냐면 1초 걸렸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냐면 얘 운동량이 얼마냐면요. 2kg짜리의 속력이 19.6이니까 얼마입니까? 39.2요. 얘 맨 처음에 운동량이 39.6이었다 멈췄으니까 39.6입니다. 맞아요? 39.2인가? 39.2요. 자, 근데 0.1초 동안에 됐어. 부딪혔으니까 이때 받은 힘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392N의 힘을 받은 겁니다. 맞아요? 근데 얘는 힘 얼마 받은 겁니까? 얘는 39.2N밖에 힘을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달걀 껍질은 50N의 힘을 주면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는 깨졌겠죠? 얘 깨져 안 깨져? 안 깨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 중에서 어떤 게 A예요? 저 A에 해당되는 게 기억일까요? 니은일까요? 기억. 접촉 시간이 짧아서 힘을 크게 받은 얘가 기억을 그릴 거고요. 자, 니은은 라텍스 방석에 떨어져서 접촉 시간이 길어진 이 아이가 니은이고요. 이때 얘네들이 받았다는 힘 392, 39.2가 어디에 있는 힘을 얘기합니까? 선생님, 힘의 크기 계속 바뀌잖아요. 우리가 구한 힘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 힘들을 구한 겁니다. 이 힘을 우리는 힘이라고 해도 되고 평균 힘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충격을 가하는 힘이라서 충격. 힘을 한자로 뭐라 그러게? 힘. 력. 그래서 충격력이라고 부르면 돼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A가 받은 충격력은 392N이고요. B가 받은 충격력은 39.2N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생겨서 하나는 달걀이 깨지고 하나는 달걀이 안 깨져요. 그래서 떨어질 때요. 그냥 팍 떨어지지 않고 팅팅팅팅팅팅팅팅 튕기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안 깨집니다. 알겠습니까? 요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선생님 말 알아들어? 네. 알아듣는 거 맞아? 네. 자, 그러면서 기억하세요. 운동량과 충격량은 다 방향을 가지고 있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을 반드시 말해야 된다. 계산할 때는 서로 반대 방향을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로 놓고 계산하면 된다. 납득해요? 하겠습니까? 네. 자, 볼게요. 자, 쉽지 않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선생님이 그냥 설명하니까 쉬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91페이지 보여요? 해보죠. 91페이지 개념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빨리 와서 빨리. 답지 없는 사람이 아까 은호 또 다 있는 거 맞죠?
이쪽 들어보고. 자, 바쁜 사람들은 채점까지 하셔야죠. 응? 응? 아, 이 새끼들 미쳤나 진짜. 빨리 갔다 와, 빨리. 초점이에요. 네, 다 했으면 채점까지. 네. 자, 보시면요. 네, 빨리 하십시오. 오늘 문제 엄청 풀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숙제가 더럽게 많습니다. 오늘 103페이지까지가 숙제입니다. 예? 2주잖아, 2주. 아, 이주지 왔다. 네. 자, 91페이지 다 풀었어요? 네. 그 자동차 범퍼가 그 아래 있는 이 앞에 있는 거. 앞에 이 번호판 아래 있는 네, 맞아요. 자, 됐어요? 네. 자, 그러시면 채점까지 다 하신 거 맞죠? 네. 자, 1번부터 5번까지 채점해서 질문할 거 확인할게요. 저 5번이요. 자, 5번이요. 또 몇 번? 3번. 3번하고 5번 해볼게요. 운동량이 20인 물체가요. 운동 방향으로 40뉴턴 초의 충격량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가들아, 이제 물리는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보셔야 돼요. 그냥 보면 문제마다 다 새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자, 보시면 우리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라 그랬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을 뭐라 그랬어요? 충격량. 되겠어? 충격량. 자, 운동량의 변화량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나중 운동량을 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거죠. 맞아. 그러니 충격량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거야. 그러면 다시 말할게. 이거 넘길게. 나중 운동량은요.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을 뭐 하면 되니? 더하면 돼요. 되겠어? 자, 이때 여러분들 보시면 맨 처음에 물체가 얼마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답니까? 20. 됐어. 근데 운동 방향으로요. 얼마의 충격량을 줬답니까? 40. 그럼 나중 운동량 얼마 돼야 됩니까? 60. 이런 얘기예요. 이해돼요? 네. 이해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 운동량의 크기는 60입니다. 라고 하면서 꼬맹아, 운동량의 단위가 뭐였지? 뉴턴 운동량의 단위가 뭐였지? K. 킬로그램. 네, K. 운동량 아니
뭐냐면요. 아이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하는 거니까 킬로그램. 단위가 뭐였습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초. 맞아? 이게 운동량의 단위죠. 네. 충격량의 단위가 뭐냐면 충격량은 힘에다가 초를 곱하는 거니까 뭡니까? 뉴튼 초입니다. 근데 이 두 단위가 어떤 줄 아세요? 이게 같은 단위예요. 이게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20kg 미터 퍼 초의 운동량에다가 40 뉴튼 초를 더할 수 있어요? 단위가 다른데? 아니요. 생긴 것만 달라 보이는 거지. 이 두 개의 단위는 같습니다. 되겠어? 네. 그래서 나중 운동량이 60kg 미터 퍼 초라고 해도 되고 60 뉴튼 초예요 라고 쓰셔도 똑같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되겠어? 단위는 같은 값이다. 자, 그 다음에 아까 3번 다음에 5번 해달라고 그랬니? 4번 해달라고 그랬니? 5번이요. 5번이요. 충돌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원리가 다른 하나를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보면은 거기에 안전띠는요. 자, 안전띠는 접촉 시간을 크게 하는 거니? 아니요. 아니죠. 몸이 앞으로 튕겨나가는 걸 막는 거죠. 관성. 그러면 몸이 앞으로 왜 튕겨나가려고 그래? 급정거를 밟았을 때 나는 계속 가려고 하는 운동 관성 때문이죠. 그래서 안전벨트는 관성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고요. 나머지는 에어백이라든가 범퍼라든가 또는 안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안전이 안전이 왜 중요해요? 안장 밑에 보시면 거기에 용수철 있는 거 알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철 같은 거 지나갈 때 그냥 쿵 하는 게 아니고 그 용수철 때문에 압축돼서 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엉덩이에 충격을 적게 주는 겁니다. 되겠어요? 라고 하는 것쯤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시간이 없어서 빠른 속도로 가죠. 선생님이 중간에 못하고 있는 네모 박스를 집에 가서 채워 오셔야 됩니다. 네. 넘기시면 94페이지입니다. 94, 95페이지에 8문제요. 빠른 속도로 하죠. 해본 맛이에요. 네.
분들은 손 들어요. 가서 검사할게요. 최종까지 하고. 채점까지 하고요. 뭐요? 네, 틀린 거 고치고 계시죠? 네. 반성주의나 질량을 의미하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운동 관성에 가깝다는 거라서 거기에 운동 관성이라고 얘기 안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잘 갔다 와야 돼. 우리 설명할 거야. 자, 선생님이랑 두 개만 설명하고 가죠. 여러분들 지금 틀린 거 보니까 5번 오류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8번입니다. 자, 5번 보시면 충격량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건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이고요. 실제로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도 되고 또는 받은 힘에다가 힘을 받은 시간을 곱해도 됩니다. 자,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충격량의 변화량은 운동량과 같니? 라고 했는데 꼬맹아, 충격량의 변화량이 운동량이니? 아니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입니다. 다른 말입니다. 세 번째,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다라고 했는데 충격량은 FT죠. 근데 충격량이 방향을 가져요. 그럼 이때 잘 생각해 보세요. 힘하고 시간 중에 방향이 있는 거. 없어요. 힘하고 시간 중에 방향이 있는 거. 힘이죠.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 무슨 방향? 충격량 방향입니다.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물체가 운동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으면 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물체가 꼬맹아 생각해봐. 가고 있는 방향이 있어. 그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는다는 건 그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 그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빨라져 느려져? 빨라져. 그럼 운동량은 커져요. 됐어?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느려져요. 그쵸? 자, 그럼 보세요. 물체가 운동 방향으로 충격량인 힘을 받으면 운동량의 크기는 증가한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죠? 속도가 빨라지니까 운동량 커지는 겁니다. 자, 5번째. 힘 시간 그래프에서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힘, 여기가 시간.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면적이 뭐라고요? 면적이 뭐라고? 거리. 충격량. 정신 안 차리네 너네. FT 그래프의 면적은 뭐라고? 충격량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못 따라오면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갈게요. 그림은 물체를 빨대 속에 넣고 입과 가까운 부분에 넣고 빨대를 수평 방향으로 불어 물체를 발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라고 했는데 옛날에는요, 자, 위험한 동물들 잡을 때 독침 쏴서 잡았어요. 그래서 수렵 생활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독침을 쏠 때 사용한 게 이렇게 빨대 같은 대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독을 묻힌 칩을 놓고 사람이 불어서 그래서 사자나 호랑이 같은 것들을 독으로 마취시켜서 잡습니다. 여기 옛날에 했던 거거든요. 근데 꼬맹아, 이때요. 이 대롱의 길이가 짧은 게 좋을까 긴 게 좋을까 이게 문제예요. 짧은 거. 권총이 좋을까 장총이 좋을까? 장총. 자, 도대체 차이점이 뭘까? 이건데요. 보면 잘 봐. 사람이 입으로 이렇게 후 하고 불 때요. 언제까지 입김에서 미는 힘을 받아요? 저 나갈 때까지. 대롱 밖으로 나올 때까지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10N의 힘으로 대롱 밖으로 나올 때까지 힘을 주는데 요 짧은 거 나올 때까지는 1초 걸려요. 그러면 얘는 처음보다 운동량이 10N 곱하기 1초니까 얼마만큼 커져요? 10N초만큼 운동량이 커지는 거야. 이해돼? 네. 근데 이 대로 길이가 2배 커요. 그러면 여기 빠져나올 때 1초 걸려요. 그러면 입으로 불 때 힘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근데 시간을 2초 동안 받으면 됐어. 자, 빠져나올 때 운동량이 얼마가 되니? 20N초가 돼요. 말기 더 알아듣는 사람들 있나 볼게요. 자, 이 새끼는요. 무게가 얼마냐면 1kg짜리 그래서 바늘이라고 치자. 자, 충격량이 10N초란 얘기는요.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란 얘기야? 10이란 얘기야. 네.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 거죠. 근데 처음에는 여기에 있는 독침이 무슨 상태였니? 정지. 네. 그러니까 내가 준 충격량이 10이 나중 운동량이랑 뭐해지니? 같아져요. 근데 운동량을 구하는 방법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 거 알겠어? 네. 자, 질량이 몇 킬로냐면 1kg입니다. 그러면 얘는 빠져나올 때 속력이 얼마나 얘기니까 10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충격량이 20이면 나중 운동량이 20이라는 뜻이겠죠? 네. 그러면 독침의 질량은 똑같이 1kg입니다. 속력이 얼마나 빠져나온다는 겁니까? 20이요. 그러니까 속력이 10으로 나올 때보다 20으로 나올 때 훨씬 더 멀리까지 날아가겠죠. 되겠어요? 그래서 대롱을 긴 걸 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총도요. 권총은 입구가 짧죠? 네. 장총은 입구가 길죠? 그러니까 힘을 오랫동안 받는 장총에 나갈 때 총알의 속력이 훨씬 더 뭐하다? 빠르다. 이해됩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대포가 있어요. 대포의 포신이요. 대포가 이렇게 생겼죠? 여기서 그래서 나가죠? 이 포신이 짧은 거하고 긴 거하고 성능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겠죠. 이 포신이 길수록 대포의 속력이 훨씬 더 빠르게 나갑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런 얘기들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 보시면 빨대를 세게 불수록 물체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아요. 네, 세게 분다는 얘기는 내가 불 때 힘의 크기를 10이 아니고 100을 준다는 얘기야. 되겠어? 그러면 더 멀리 나갈 수 있겠죠. 니은 빨대의 길이가 길수록 물체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 네. 네. 빨대의 길이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 시간과 관계가 있다. 없다. 자, 빨대의 길이는 시간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요. 정신 안 차리냐? 이 답지는 3번이라는 거. 앞치 3번이라고 돼 있는데. 답지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 보세요. 빨대의 길이는 물체의 힘이 작용하는 시간과 관계가 있어 없어? 뭐야? 있죠. 어쩜 저런 거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됐어? 이 대롱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빠져나올 때 시간이 뭐한다? 길다. 지금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다 보셔드리려고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니? 네. 얘들아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알아듣는 거 맞아? 네.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주는 수강입니다.